안녕하세요. 15년차 국어교사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이들과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글밥, 내용, 표현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전집들의 특징을 소개해 봤는데요.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이번 영상에 대해서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 한번 읽기 시작하면 정말 푹 빠지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는 4살 때 괴물 이야기에서 한 챕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괴물을 다루고 있어서 그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입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9살이 된 지금까지도 그리스 로마 신화 책은 거의 가리는 것 없이 상당히 재미있게 보고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요. 스토리 전개도 훨씬 저보다 많이 알더라고요. 지난 여름에 저희가 제주도에 갔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 박물관을 갔었는데요. 박물관 안에서 거의 한 2시간여를 아이의 그 설명 지옥에 시달렸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거기 있는 내용 쭉 읽어보고 자기가 아는 내용을 보태서 거의 강의를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게 잘 들었는데 나중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아이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면 정말 거기에 푹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잘 생각해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이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영웅, 모험, 마법, 괴물 이런 것들이 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책들과 달리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아이가 푹 빠져서 읽는 것이 마냥 기특하기만 하다 이렇게 생각이 조금 덜 들죠. 아이가 읽을 때 걱정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너무 잔인한 부분들이 있죠. 물론 전래동화나 세계명작에도 잔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들은 대부분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의외로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잔인한 부분들이 있어요. 콩쥐팥쥐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팥쥐를 젓갈로 담궈서 팥쥐의 엄마에게 보낸다거나 신데렐라의 경우에도 새언니와 새엄마에게 불에 달군 구두를 신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현대적인 감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마찬가지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일 처음 세상이 탄생할 때 아버지 우라노스를 크로노스가 물리치기 위해서 낫으로 아버지의 신체 일부를 자르죠. 어디 자른지 아시죠? 정말 끔찍하잖아요. 혹은 이아손의 첫 번째 아내였던 메데이아가 이아손에게 왕위를 돌려주는 것을 거부한 이아손의 삼촌을 마법을 부려서 설득을 한 다음에 솥에 삶아서 죽이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잔인할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윤리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전래동화나 세계 명작도 그러하다시피 지나치게 잔인한 부분은 자세하게 서술되지 않은 순화되거나 생략된 책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가치관이 아직까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실 세계와 이야기 속 세계를 제대로 구분할 수 없다면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읽어주는 것은 아이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지난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1단계나 2단계의 책에서는 이런 것들이 생략되거나 순화되어서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아이가 읽기 독립을 해서 스스로 읽는다면 생략되거나 순화된 책을 골라주시면 되고 아이가 아직 읽기 독립을 하지 못했다면 엄마가 적절히 표현을 바꿔서 읽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적인 가치관이나 윤리관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불륜이나 근친상간 이런 이야기들도 심심찮게 등장을 하죠. 올림포스 12신 중에서 가장 주신인 제우스 같은 경우에 소문난 바람둥이고 그의 아내인 헤라는 제우스와 바람을 피운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과 자식까지 괴롭히는 질투의 화신으로 자주 이야기 속에 등장을 합니다. 또 신탁에 따라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오이디푸스 이야기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런 이야기인 경우에는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에서는 제우스가 계속 바람을 피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너무 반복되니까 나중에 아이들도 제우스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헤라가 제우스와 바람을 피운 여인과 그의 자식만 괴롭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은 헤라가 이 제우스를 헤르메스나 다른 신들과 협력해서 혼주를 내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 헤라가 가정의 수호신이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의 신의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가치관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제우스의 행동이나 제우스와 바람을 핀 여인들에 대해서 헤라가 벌을 주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와 함께 그 당시 사람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오이디푸스의 경우에는 그 최후가 진짜 비참하죠. 스스로 두 눈을 찌르고 마지막에는 장작에 불을 붙여가지고 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도 아버지를 죽이는 존속살인이나 또는 어머니와 결혼을 하는 근친상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이디푸스의 최후가 이러했구나 라고 아이와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현대적인 관점에서도 또 아이의 정상적인 윤리관에서도 크게 어긋나지 않게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인문학적인 소양이라는 측면에서 혹은 서구 문화를 이해하는 바탕이라는 점에서는 그닥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요. 서양의 명화들을 보면 대부분 그리스 로마 신화나 성경에서 소재를 빌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림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거나 폭넓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별자리에 얽힌 이야기도 대부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유래를 한 것들이죠. 판도라의 상자라던가 스틱스 강을 건넌다라거나 아킬레스건 뭐 이런 관용적인 표현들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바탕을 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아이의 생각을 넓혀줄 수 있는 읽기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부모의 개입이 조금은 필요한 방법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신화가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창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이의 이해의 폭을 넓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은 괴물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저승을 지키는 개 있죠. 케르베로스, 머리가 3개 달려있고 뱀꼬리가 있고 시커멓고 아주 무섭고 큰 괴물 개인데요. 죽음에 대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공포가 이렇게 컸다라는 것을 이 괴물 개의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아이의 이해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바다에서 풍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물을 들이마셨다가 물을 내뱉는 그런 걸 통해서 스킬라라고 하는 괴물이 나오는데요. 이 스킬라는 식탐 때문에 벌을 받아가지고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는 괴물이 되어서 하루 3번 물을 들이마시고 다시 뱉는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자, 이거는 식탐에 대한 그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어떤 경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바다의 변덕스러운 어떤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를 보여주는 방식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테베의 니오베가 자식 자랑을 하다가 결국은 레토 여신의 분노를 사서 레토의 자식인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에게 자식을 모두 잃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교만이라고 하는 태도를 경계하는 동시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순식간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송두리째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경계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화라고 하는 것이 자연이나 어떤 세계의 모습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창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면 아이의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이야기나 인물들의 삶의 태도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질문을 아이에게 던져주시고 함께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그리스 로마 신화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고 현재의 나의 삶과 연관을 짓다 보면 삶의 태도라든가 가치관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은 아이들이 영웅의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헤라클레스가 명실상부한 인간 최고의 영웅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 자체가 아주 흥미로워서 아이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고 있으시다시피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헤라의 미움을 받아서 가족들을 자기 손으로 모두 죽이고 이 죄를 씻기 위해서 12가지 과업을 수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12가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잘못이 아닌데도 결과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거나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혹은 수행하기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과제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인가? 등과 같은 이야기를 아이와 함께 나눠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앞서 한번 말씀드렸던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에는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운명을 피하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운명에 맞서서 노력하는 인간의 삶은 과연 의미가 없는 것일까? 와 같은 질문을 아이와 나눠보실 수 있겠죠. 오이디푸스는 노력했지만 끝내는 자신의 처한 운명을 피하지는 못했지만 이 오이디푸스가 테베를 떠날 때 그를 깊이 사랑한 테베의 모든 시민들이 왕의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렸다 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명과 맞서서 싸운 그렇지만 실패로 끝난 오이디푸스의 삶은 의미가 없었을까?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떤 일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 실패라고 하는 결과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와 같은 질문을 아이에게 던져보시고 또 부모님의 인생의 경험이라던가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이와 함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거리이자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아이의 생각을 넓혀줄 수 있는 좋은 읽기 재질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고 나면 아무래도 이 방대한 이야기를 본인이 이해하고 재미있게 읽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부모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내용에 관해서는 아이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은 아이가 그 방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흐름에 맞춰가지고 얘기한다는 것도 훌륭한 요약하기 연습이기도 하고요. 또 아이의 이해도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지표이기도 하니까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또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자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라는 측면에서는 부모님께서 좋은 질문을 통해서 아이의 생각을 확장해 줄 수 있는 제재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3단계로 나누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 전집을 소개해드린 지난 두 영상에 이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이가 읽을 때 걱정되는 두 가지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읽으면 좀 더 깊이 있는 독서가 될 수 있을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이가 만약 그리스 로마 신화에 지금도 여전히 푹 빠져있고 계속해서 읽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모님도 이런 제가 제안드린 방법들을 고려하셔서 아이와 함께 조금 더 깊이 있고 폭넓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을 수 있도록 함께 독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